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같은 제목의 영화와 소설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심철, 송진의 같은 제목 영화, 소설. 우리 지역 최고의 독서광 한남대학교 강심철 교수와 위셋 충청권 사업단 송재현 연구원이 영화화된 소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부모님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우리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로 정해봤습니다. 예, 소 잃고 난 후에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전 김현선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금요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7명이 숨지고 또 11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었죠. 예.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쿨러 미설치가 꼽혔었는데요. 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만 잠시 이제 관심을 갖다가 네. 다시 잊혀지고 그리고 또 무방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 악순환 같았었죠. 또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전에도 고시원이 많습니다. 대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은 11월 기준으로 대전에 총 269곳의 고시원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야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네. 그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들 중 상당수는 이 스프링쿨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또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예. 내부 수리를 통해서 소방시설 보수를 권장하기도 하지만은 업주들은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계 당국, 소방 당국이나 이 대전시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고시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독서실을 대신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되었었는데요. 예. 이 저렴한 비용 때문에 현재는 주거 빈곤층들의 불안정한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런 비주택 거주자들은 전국적으로 37만 가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중 60대 이상의 노년층 거주자가 전체의 28.4%, 그리고 30세 미만의
대전의 청년층 거주자가 23.9%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하고요. 예. 안전한 주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우리 사회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그런 권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집이 막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 편한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 연말만 되면은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뭐 연탄 봉사한다면서 얼굴에 검정 묻히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센트럴 파크도 좋고요. 네, 새로운 야구장도 좋고 워터파크도 좋지만은 이런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들, 고시원 거주자들 등 주거 빈곤층에 대한 대전시나 지역 정치권의 실질적인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돈 때문에 안전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한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이게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했던 말로 유명했었는데요. 예. 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방만한 운영으로 사업주에 배만 불려준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예. 지난 9일 대전시의회에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요. 버스회사 사업주의 가족 채용, 대전시 공직자가 퇴직 후 버스회사에 재취업하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뉴스도 아니네요. 워낙 뭐 자주 나왔던 얘기라서. 네, 맞습니다. 예, 뉴스로서의 가치도 지금 떨어질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화나고 속상한 예. 일입니다. 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대전시는 버스회사에 약 461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버스회사 상당수 업체의 사주가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난 5년간 11억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버스회사 임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버스회사의 순수 자산 총액은 360억 정도, 그리고 지난해 당기 수익은 83억 정도라고 하면서 준공영제 시행이 시민 편의 증진보다는 버스회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다고 합니다. 예. 국가든 자치단체에서든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패턴이 비슷하군요. 이런 식으로. 네, 얼마 전에 뭐 사립유치원 때도 사립유치원도 갔었고요. 그렇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빼돌려서 본인들의 배만 채우는 이런 행태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영제 이후 대전시의 공직자가 일하다가 시내버스 조합이나 아니면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한 명의 업주가 5개의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중 지원이 아니라 5중 지원인 셈이 돼버린 거죠. 이분들 참 머리는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법망을 교묘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니까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 돈이 일부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는 데 사용된다면은 그건 분명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전시 역시 이 업주들 못지않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또 해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가지고 비판만 일삼는 그런 지역 정치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새로운 대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